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월 3주차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수학 질문이 진짜 폭발했어요. 지금 요번에 엄청 폭발했어요. 자, 슝슝원두님 질문입니다. 원장님, 오늘도 저희 아이들을 위한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작년 질문왕인 제가 또 질문이 있어요. 올해도 질문왕 찍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조사인 둘째가 학원 수학 숙제를 해가는 것을 항상 지켜보는데요. 저는 해설지처럼 풀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썼으면 하는데 아이는 그걸 참 힘들어하네요. 그냥 본인 편하게 풀도록 놔둬도 될까요? 제가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면 수학을 싫어할까봐 걱정돼서 자주 말도 못합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풀었다 저기 풀었다 하는 게 거슬립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초4 아이들은 아직 야생의 날것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길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대신 어머니가 계속 지적하면 안 되고요. 오답이 나왔을 때 오답의 원인이 이렇게 중구난방 풀이했을 때 오답이 생겼다. 요거는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게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대신 너무 자주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지켜봐도 계속 터치하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되게 잘하시는 건데, 오답이 나왔을 때 오답의 원인이 여기 풀었다 여기 풀었다니까 계산이 숫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식을 몇 개를 복합해서 못 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바꿔가는 걸 유도하시면 좋고,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중등 컨텐츠, 특히 이제 중2 이상 컨텐츠 들어가면 계산식이 예쁘게 돼 있지 않으면 거기서 무조건 오류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즉 아이들은 내가 진짜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명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장기적으로 좋아. 이거는 너무 정말 우리의 생각이고, 아이들을 납득시키려면 네가 이렇게 풀어서 오류가 나온 게 이런 과정 때문에 생기는 오류니까 이 과정을 좀 바꾸면 이 오답이 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찝어주는 걸 정확히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약간 늦다고 생각하시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고쳐 나가는 걸 도와주시는 게 아이들은 납득해서 바꾸기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음 김현주님. 선생님 또 미치겠어요. 최상위만 풀면 하나만 틀려도 뒤집어버리고 안 푼다고 하고 답답 안 맞히겠대요. 아니, 응용 기본 틀린 건 아무 감정 없이 풀면서 최상위 틀린 건 더더욱 당연한 거 아니에요? 최상위를 틀면 안 한데 끝났어,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열받게 하네요. 진짜 어찌하죠?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요거 어머님의 그 아이들 표현은 뒷박이 느껴지네요. 진짜 분노 막 여기 불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최상위 뭐 A급 이런 초고난이도 문제집을 풀때 뭔가 그 문제집 자체에 가지는 약간 두려움도 있고, 내가 요걸 못 풀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아, 나 진짜 머리가 좋은 건가 아닌가? 이게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그 상위권, 최상위권 문제집을 풀 때 보면은, 아, 나 요거 못 풀면 나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이러고 좌절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솔루션은 이건 오은혁 교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학습을 봐주시진 않지만, 좀 대화를 해보세요. 이 문제 자체가 왜 힘든지, 왜 이게 틀리면 너무 싫은지 이유를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생각보다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먼저 그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감정을 먼저 부모님이 표출하면 아이들이 그 차분하게 자기가 왜 진짜 힘들고 하기 싫은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그게 우리가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면 요런 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틀려도 되니까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문제집 자체가 너무 성향이 맞지 않고 풀기 싫어하면 꼭 이 문제집 안 푸셔도 대체제는 되게 많잖아요. 다른 문제집을 풀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문제집 타입이 진짜 안 맞는데 그걸 강요하면 그 수학 자체에 흥미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심화선은 최상위 말고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집 풀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랑 그 짧게라도 저는 어머니의 그 분노를 일단 한번 딱 누른 다음에, 아, 그냥 이거 왜 힘들어? 왜 이렇게 풀기 싫어해? 틀리면은 기분이 많이 나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아이들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 안에도 있고요. 김혜숙님, 원장님 강의 모두 구독 중입니다. 아이 교육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는 본인이 중1 때 고등수학 선행을 못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해서 중2 겨울방학 때부터 혼공으로 수성할 기본 정서가 개념 원리로 개념을 다지고 중3 1년을 세는 시스테까지 사회독하고 1등급 수학을 3회도 마더텅 수학
상을 2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수화도 같은 방식으로 고1 3월 입학 전까지 진행했습니다. 남들보다 선행이 늦어서 고2 여름방학 때 수화 마더텅 1회독과 수험 개념을 나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수학의 80% 이상 시간을 쏟을 계획입니다. 홍공으로 수학을 하는 학생이라서 수원은 어떤 교재로 개념을 잡고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고2부터는 수학이 수능 범위라 고1 때 처음 수학을 준비하는 것보다 수능형으로 맞춰서 내신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해서요. 참고로 저희 아이는 홍공이라 공적인 위치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 11월 말과 2월 말에 깊은 생각 레벨 테스트를 받았고 2레벨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사고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 시험은 수능형으로 출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위치를 보기 위해서 랩텔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모의고사란 고등학생들은 특히 모의고사라는 진짜 좋은 테스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화를 했을 때 몇 점이 나오고 그게 실제로 등급대로 치면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입시랑 훨씬 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원 어떤 교재를 잡는지 이 친구는 되게 홍공을 생각해서 공부하는 친구인 경우고 교재를 보면서 자기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개념서는 뭐 정석, 개념쌤, 바이블 뭘 봐도 상관없는데 저는 보안으로 수마쿰 라우데 처음부터 수마쿰 라우데 보셔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보면은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고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증명 과정이 수마쿰 라우데는 좀 많기 때문에 글량이 많아도 괜찮은 친구들은 수마쿰 라우데를 그 홍콩 교재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미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걸 혼자서 볼 때 스트레스를 글 읽는 양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이블, 개념센, 정석 뭐 상관없습니다. 개념 원리보다는 그래도 정석이나 바이블, 개념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개념을 잡기에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홍콩 기준에서는. 그리고 수능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유형선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개념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개념 공부한다면 바로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센 정도는 중간급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앞에도 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충분히 잘 만들었잖아요. 센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요. 수능 기출문제집 수1부터는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상위 문제는 좀 빼놓고 푼다고 하더라도 그 기출문제집으로 낮은 레벨 문제부터 전체를 범위를 훑으면서 공부를 시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전사로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상담을 한번 받고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학 되기 전에 조절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기 중엔 되게 바빠서 이미 내신 때문에 시작을 못했지만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센수학 공부법 특집 나갑니다. 이 질문이 진짜 센수학 제 영상에 정말 너무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질문도 너무 많네요. 그래서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라니백님 초5 혼자 홍공 중인데 센시까지 혼자 다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5회도까지 필요 없죠? B도 나눠서 풀자 했더니 그게 더 귀찮다며 그냥 쭉 풀어내요. 제가 올린 그 공부법은 중등과 고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센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학생마다 이게 적용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초5인데 되게 잘하는 친구죠. 센 C인데 이게 어느 거 중 2-1인지 1- 뭐 수학상이 고등 수학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떤 단계건 센 C까지 혼자 다 풀어내고 있다면 학습 능력이 되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단계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올라갔을 때 미적분 책도 센 C까지 한 번에 다 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이걸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다? 그럼 5회도까지 길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 B 시스템 한 번에 그냥 쫙 풀고 틀린 것만 다시 오답 분석 2차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한 다음에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나눠서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제가 어려운 단계에 갔을 때 그리고 자기가 오답이 되게 터지기 시작했을 때 적용하면 너무 좋을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도 당연히 유사합니다. 네, 마지막 사랑. 아이디가 되게 독특하네요. 원장님, 쌤 5회독은 대단원별로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5회독까지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 방식은 한 사이클이 전체 책을 보는 걸 기준이에요. 그런데 학기를 시작해서 지금 내가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간 범위까지만 그렇게 하시는 대단원 한 2개 정도겠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는 내가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또는 수원 수투를 나가는데 범위가 되게 많고 고등수학 할 때 애들이 어려움을 선행으로 공부할 때 겪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자, 고등수학 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진짜 선행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방법론을 적용하자면 1, 2단원이랑 3, 4단원을 좀 구분해서 잘라서 1, 2단원 먼저 5회독 방법으로 공부할 때 한 번 회독수는 챕터를 그대로 한 챕터씩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슬라이스를 많이 했을 때는 대표 유형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중합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오답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풀고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챕터씩 해서 책 끝까지 가는데 이제 책 내용이 너무 길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면 책 내용을 2분할 또는 대단어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2분할 이상은 안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너무 많이 자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기 밑에도 부속 질문으로 달아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흐름상 되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클로 5번을 제가 레이어를 이제 층을 나눠서 하는 걸 추천드린 거고, 이제 공부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는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대단한 범위를 크게 뭐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회독수를 잘라서 하시는 거. 그리고 내신 대비할 때도 내가 공부를 센수학으로 한다. 이러면 내신 대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중간 범위만큼, 기말 범위만큼, 중간 범위만큼 1회도, 그 다음에 중간 범위만큼 2회도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답이 됐나요?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질문 달아주시고요. 이성우님, 고등수학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제가 올린 콘텐츠에는 고등수학 책으로 제가 올린 내용도 있어요. 고등수학이랑 그 중등수학의 차이는 이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그 책 앞에 있느냐, 해설지로 넘어갔느냐 정도의 차이랑, 그리고 다른 풀이,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풀이도 좀 많이 써 있습니다. 그거까지 있느냐가 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려운 걸 할수록 제 방법론이 더 빛을 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쉬운 내용일 때는 그냥 그 단계를 5회독이 아니라 뭐 2회독, 3회독으로 좀 줄여서 단계를 하셔도 됩니다. 은님, 현재 중1아이 학원 선행으로 2-2 과정까지 학기별로 2권씩 풀며 선행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집에서 확인해봤더니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학원 끊고 겨울방학 때부터 센수학으로 1-1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어머니 엄청난 결심을 하셨는데요. 1-1은 A, B 다 풀고 오답 부분만 다시 한번 풀고 C는 남겨둔 상태, 1-2와 2-1 과정을 풀고 있어요. 근데 쌤비에서 유형 스타일을 보지 말고 풀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풀렸는데 생각보다 정답률은 잘 나와요. 자, 요것도 이 챕터가 아직 힘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계가 올라가서 힘들어지면 유형을 보고 푸는 게 필요해집니다. 물론 아이가 진짜 풀이 능력이 되면 유형과 상관없이 그냥 쫙쫙쫙 풀 수 있어요. 오히려 A는 다 맞는 경우 적고 B는 3장 정도 풀면 2-3개 정도 틀리네요. 2-3개면 되게 적은 개수죠. 문제가 뭘까요? 개념 이해가 덜 된 걸까요? 실수인 걸까요? 그거는 푼 문제의 상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3장 정도의 풀이를 했을 때 3페이지인지 이게 6페이지인지를 모르겠지만 3페이지여도 2-3개 정도면은 나쁘지 않고요. 6페이지인데 2-3개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뭐 개념 숙지나 실수,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개념 숙지보다는 오히려 실수나 아니면 유형 접근을 아직은 덜 못한 걸 테니까 오히려 오답을 그래서 반드시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개념까지 덜 됐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틀릴 거예요. 물론 어떤 시간 안에 풀었느냐도 중요합니다. 쌤 B 스텝 한 문제를 평균 2분씩 풀었느냐, 1분씩 풀었느냐, 3분씩 풀었느냐의 그 수준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큰 문제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 분석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념이 비는 것 같진 않아요. B스텝을 유형 대표 문제로 안 나누고 쭉 풀고 있는데 괜찮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은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러니까 제 방법론을 되게 세게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B스텝을 쭉 푸는데 가면 갈수록 오답이 미친 듯이 오답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그때는 제 방법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면 좀 퉁으로 묶어서 B 먼저 쫙 다 풀고 오답 분석, C 먼저 다 풀고 오답 분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퉁으로 하셔도 돼요. 꼭 유형을 나눠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혹자 그렇게 풀면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난이도에 적응하는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제가 답을 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오답률이 그닥 많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뭐 대표형 풀고 중화 나중에 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전체 다 풀고 B스텝 전체 다 풀고 채점 하셔도 돼요. 근데 난이도가 더 높아져서 오답률이 터졌을 때는 그걸 쪼개는 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민앤율님,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그런데 하루에 문제 푸는 양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5회독 돌리는 걸 얼마의 기간을 잡고 해야 하는지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루에 문제 푸는 양은 이제
그 학년별로도 다르고요. 왜냐면 학년별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기 중인지 방학 중인지도 되게 다릅니다. 내가 그 하루에 문제 푸는 양 같은 경우는 수학 시간에 내가 수학 시간을 얼마나 배정할 수 있는지는 이제 학습 전략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평균 하루에 뭐 2시간을 풀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2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시간과 오답 분석을 하는 시간, 그리고 재풀이를 하는 시간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내가 문제를 총량으로 치면은 1시간 분량을 풀고 채점 분석, 오답 분석까지 하는 게 30분이고 재풀이 하는 게 30분이다.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학생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B스텝도 기준 시간을 잡아가야 돼요. 표준 시간을 얘가 한 번 풀렸을 때 10문제씩 풀리는데 평균적으로 B스텝 문제는 2분 정도 풀었을 때 10문제 풀었을 때 정답률이 90에서 95%, 90%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적합한 거예요. 8에서 90% 정도 나오는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잡으세요. 아이에 따라.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시거나 양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마다 설정을 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해덕 돌리는 것도 이제 하루에 내가 하는 양이 수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수학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챕터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요거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최적화예요. 되게 중요해요. 아이 수준에 따라서 그걸 설정하시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 일주일에 나는 2시간씩 5번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챕터를 풀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이가 뭐 12주면 그 한 권을 볼 수 있다. 또는 1회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잡히죠.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가능하면 2개월 이내 5회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그 아이가 요거는 이제 약간 상위권 수준 아이 1대에는 그렇게 하고요. 아이가 지금 해당하는 양을 감당하기 좀 힘든 경우에는 그 5회독 거의 4개월에 걸쳐서 이 5회독을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준점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별님, 원장님 혹시 초등 최상위 공부법도 최상위 센처럼 하면 될까요? 네, 물론이죠. 디딤돌 최상위 공부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집들이 보면 B 스텝, C 스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한 번에 풀어도 괜찮은 친구들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너무 쪼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되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자기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내 걸로 정확히 소화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고, 좀 선행이랑 홍콩 공부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난이도 있는 거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게 좋겠죠. 뭐 A급 수학 같은 경우 뭐 최상위도 그렇고 풀 때 쉬운 스텝 먼저 쫙 풀고 돌았을 때 이게 되게 다릅니다. 제가 그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같은 문제집 안에서도 최상위 레벨 문제들은 이 챕터만의 로직으로 풀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다른 챕터의 이론들을 가져와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범위를 한 사이클 더 낮은 레벨로 풀고 오답 분석까지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고난이도 문제를 딱 시작했을 때 오답률도 떨어지고요. 문제풀이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체크해서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쪼개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성장하는 엄마의 산부님. 예, 되게 모임 막 리딩 하시는 그런 분 같네요. 어제 센수학 아이에게 잘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중3인데요. 중2-1 RPM으로 나왔고 3-1 개념원리와 센으로 진도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은 3-1 개념원리 할 때 같이 센을 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같이 풀면 됩니다. 왜냐면 개념을 그날 공부했을 때 그 유형서에서 이제 뭐 대표형 문제 이런 걸 같이 풀면 개념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2-1은 RPM으로 했고 복습은 센으로 할 예정인데, 아이가 갑자기 수학 2등급 받고 싶다고, 중학생이 수학 2등급 받고 싶다고 한 건가요? 되게 신기하네요. 실풍을 푼다고 했는데 센 풀고 1품을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RPM으로 2- 했으니 바로 1품으로 풀어도 될까요? 3-1도 개념 원리나 센 나고 1품 언제 풀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센 대신 1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센과 1품에 대한 구분점을 제가 한 번은 잡아드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센은 문제량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들이 센보다는 1품을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면 편집된 교재를 센을 풀로 풀리는 학원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과제를 그냥 던지지 않는 이상 문제량이 진짜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센이 정말 제대로 풀었을 때는 유형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1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 커리큘럼 상에서는 아이가 되게 많은 유형을 풀지 않고도 능력치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센을 풀든 1품을 풀든, 어떻게 보면 센은 이렇게 문제량이 있고 난이도가 이렇게
이제 쉬운 난이도 A 스텝부터 C 스텝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고 치시면 전 1품은 이렇게 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거의 겹치는데 약간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 원래 문제량은 상대적으로 쌤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센이건 1품이건 둘 중에 하나만 풀리시면 되고, 그보다 애가 더 잘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뭐 블랙라벨이나 그런 최상위권 문제, 최상위나 이런 거 얇은 심화서를 풀리시는 게 훨씬 그 효율성 면에선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고등 수학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수능 능력을 만들어야 될 때 개념사 한 다음에 셀은 거의 필수적으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수능 기출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센 수학을 되게 잘 다진 친구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문제집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전체 커리큘럼에서 쌤 말고는 꼭 해야 되는 문제집들은 없습니다. 물론 중등 과정에서 아이가 수학적 센스가 좋다 그러면 쌤은 1품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쌤은 학원, 1품 학원 둘 중에 하나의 문제집을 정확히 했으면 오히려 다음 문제집 완전 심화서를 나가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카페라떼님, 중1 훈공 중인 아이입니다. 현재 센 수학 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센 정답률은 센 A단계는 95% 이상, B단계는 85% 정도, C단계는 70% 정도 나옵니다. 오, 잘하네요. 이 정도 정답률이면 센을 한 번 더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윗단계 문제집 1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센 한 번 더 푸세요. 더 푸셔야 제가 1품은 안 풀어도 된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1품이 아니라 바로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A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 센을 철저히 푼 사람은 1품 풀면 이거 다 비슷한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이러면서 오히려 그 다지시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추천을 드려요. 오히려 확률이 되게 적어서 그 위에 단계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되게 다진다. 또는 내신으로서 준비하는데 다진다. 이러면 샌드 풀고 1품도 푸는 걸 추천드리는데 문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 효율성상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윗단계 문제지 1품을 푼다 그러면 1품에서 최상위 유형들만 푸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중하위 유형들은 아예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B단계가 85%, C단계가 70% 정도라는 건 이 두 개를 오답을 다시 분석해서 제풀에서 내 걸 만들어야지 실력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걸 자기 걸로 확실히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을 그냥 얹어버리면 틀린 거 비슷하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만 해주시고 푼다면 1번을 풀어도 훨씬 더 빨리 풀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22ULB 92C9님, 뭐, 크립토 사인인가요? 센으로 개념부터 공부하는 건가요? 아, 개념사는 따로 공부하시고요. 이제 유형을 잡을 때 센을 공부하실 때 그 방법을 쓰시라는 거고, 질문이 만약 센에서 개념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내가 개념서를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개념 테스트를 정확히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셨다면 그 개념 테스트 안 보셔도 되고요. 그걸 안 봤다 그러면 개념 테스트 반드시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또 개념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님, 너무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중등 때 쭉 풀다 고등 때 어려우면 쌤 B 따지고 C 하려고 영상 보고 더 도움되었어요. 자세한 설명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 스타일이 양보다 질로 차근차근 오답 따지는 스타일이 오래 걸려서 쌤 다음 고등 교재가 고민됩니다. 1품이나 고쟁이 올림푸스 고난도 어느 것이 좋을까요? 중에서 하나로 내신 다지고 모의고사는 자기 스토리 하려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양보다 질 교재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다 하면 좋지만 숨맛 세나는데 내신 대비 교재 한 권, 모의고사 수능 준비 한 권 정도 이렇게 네 권을 오답하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지려고 합니다. 자, 고등 수학을 지금 가시려고 한다면은 중등은 기본 개념서에서 심화서의 깊이가 이 정도면 고등은 기본 개념서에서 심화서, 기출서 이래요. 이거 치면 엄청 확 그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마에서 개념을 되게 세게 잡으셨고 센을 되게 세게 잡으셨다면 내신 대비는 1품 고쟁이 정도가 아니라 뭐 더 순위가 높은 불라 뭐 1등급 이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푸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문제집 두께가 더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블랙라벨이랑 1등급 이런 문제집들 푸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시는데 요거는 아이가 수리적 센스가 있으면 선행으로 공부하는 거면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센 한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문제집에서 그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최상위 문제를 뺀 상태에서 제가 센수학 공부할 때 그 레이어를 층을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공부시킨 것처럼 그 중화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상문제 풀고 오답을 여러 번 풀게 해서 질적인 공부를 만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절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푸신다 그러면 저는 내신 대비 교재라고 하면 오히려 좀 난이도를 더 세게 가져서 블락 푸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스마트만과 홍콩노를 위해서 대치동 장원장 시즌5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합니다.